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병원 복도에서, 요양원 상담실에서, 그리고 가족들의 단톡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 말입니다. 70대 중반의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월 200만 원 정도의 요양비가 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진료실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첫째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게다가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둘째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저도 시댁 눈치가 있어서 쉽지 않아요. 남편이 뭐라고 할지. 막내 아들은 아예 자리를 피했습니다. 형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부모님이 아프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치료와 돌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산기부터 꺼내게 됩니다. 요양원비 월 200만 원, 간병비 월 100만 원, 의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은 기본입니다. 1년이면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김 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첫째는 말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책임져야겠지만 솔직히 우리 집도 빠듯해. 둘째야, 너는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잖아. 둘째가 펄쩍 뛰었습니다. 형, 공무원이라고 돈이 많은 줄 아세요? 우리도 대출금 갚기도 바빠요. 막내가 사업하니까 여유 있을 텐데. 막내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업한다고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결국 삼형제는 각자 월 1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첫째가 연락했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큰애가 대학 들어가면서 등록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6달 뒤에는 둘째가 말했습니다. 집 대출 이자가 올라서 정말 힘들어요. 조금만 줄일 수는 없을까요? 막내는 아예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차라리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말입니다. 박 씨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후 세 딸들이 모였습니다. 큰딸은 엄마, 우리 집은 정말 여유가 없어요. 시어머니도 모시고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서. 둘째 딸은 언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서 빚도 있는 상황이에요. 셋째 딸은 저는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나는 집에서 혼자 지낼 수 있어.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가족의 모습일까요?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자식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책임을 떠넘기며 심지어 연락도 피하는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건가요?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돌봄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더라도 주말마다 면회를 가야 하고 병원 갈 때마다 누군가는 따라가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즉시 달려가야 하죠. 이런 일들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도 또 다른 갈등의 소재가 됩니다. 이 씨 가족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들이 번갈아 가며 면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형만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라고 했고, 막내는 아이들 돌보느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결국 큰형이 혼자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고 형제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모님의 재산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요양비가 많이 들다 보니 부모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나중에 상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새로운 갈등이 시작됩니다. 정씨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리시자 3남매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이를 팔아서 요양비로 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집은 나중에 내가 상속받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팔자는 거예요? 둘째 딸이 화를 냈습니다. 오빠, 지금이 언제인데 상속 얘기를 해요? 엄마 돌봄이 우선이죠. 막내 아들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요양비를 내면 안 될까요? 이런 논의 과정에서 서로의 이기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효자, 효녀 노릇을 했던 사람들도 실제로 돈 문제가 걸리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부모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저 사람은 그동안 뭐 했냐는 식의 과거 청산까지 시작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 중 절반 이상이 부모 요양비 문제로 형제자매와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30%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가족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장씨 가족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신 후 네 형제자매가 각자 월 50만 원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딸은 꾸준히 돈을 보냈지만 둘째 아들은 가끔씩 늦게 보냈고 셋째 딸은 금액을 줄여서 보냈으며 막내 아들은 아예 몇 달째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큰딸이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들 약속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요양원비가 밀렸어요. 둘째 아들이 답했습니다. 누나, 지금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셋째 딸은 저도 시댁에서 뭐라고 해서 힘들어요. 왜 우리 집에서만 돈을 내야 하냐고 하네요. 막내 아들은 읽었다는 표시만 나올 뿐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큰딸이 부족한 돈을 모두 메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인데 이런 일쯤이야라고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억울함과 분노가 쌓였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큰딸은 집안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만 바보된 기분이에요. 다들 나를 호구로 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나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속상한 건 부모님입니다.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어떤 분들은 차라리 요양원에 안 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치매나 중풍 같은 질병은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가족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특히 일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집에서 돌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큰아들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돌봐드렸지만 할아버지의 증상이 심해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밤에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하시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시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겠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이 반대했습니다. 형, 아직 요양원에 보낼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조금만 더 집에서 모시면 안 될까요? 셋째 딸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요양원 가시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요? 결국 큰아들이 혼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비용도 혼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우리는 반대했는데 형이 임의로 결정한 거니까 책임지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가족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부모님 장례식 때도 서로 얼굴을 마주치기 어려워하는 형제자매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평생 함께 자란 가족이 노부모 돌봄 문제로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박 씨 집안은 더 극단적인 경우였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후 3남매가 각자 월 1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둘째 아들이 더 이상 못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큰형과 막내 누나가 화를 냈습니다. 약속은 뭐고?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둘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도 살기 힘들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 결국 3남매는 법정 싸움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부양 의무를 둘러싸고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남의 일 같나요? 아니면 우리 집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매우 흔합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거의 모든 가정이 겪게 될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적 돌봄 시스템은 부족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체 비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재 요양원비는 월 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개인 부담금이 월 150만 원은 넘습니다. 여기에 간병비, 의료비, 기저귀나 영양제 같은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은 기본입니다. 이런 비용을 10년, 20년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중산층 가정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상처받게 됩니다. 부모님도 자식들도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모두 힘들어집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이 어른들의 갈등을 지켜보며 받는 상처는 생각보다 큽니다. 12살 민수는 할머니 요양비 문제로 아빠와 삼촌들이 크게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빠는 삼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했고 삼촌은 아빠가 독단적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 이후로 가족 모임에 가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왜 할머니 때문에 싸워요? 할머니가 불쌍해요.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거죠. 각자의 경제 상황, 돌봄 가능성, 그리고 부모님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공평성입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 비율을 조정하되 돈을 많이 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과 노력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 면회를 더 자주 가거나 병원 동행을 담당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끼리만 결정하지 말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반영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존엄한 인격체이시고 자신의 노후에 대해 의견을 가지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이상적인 해결책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여건이 정말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가족 관계가 이미 나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외에도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으니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노부모 돌봄 문제를 가족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별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모 돌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이는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족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요양시설을 늘리며 재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고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입니다. 노부모 돌봄을 단순히 효도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게 될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형제자매들이 부모 요양비를 두고 갈등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가족 관계가 파탄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형제자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모두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생각해 보지 못하셨나요?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문제이니만큼 지금부터라도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